개인적으로 이번 애플 하반기 신제품 중에는 이게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하반기 애플 신제품 중에 아이폰 16 시리즈 다음으로 리뷰 요청이 많았던 녀석 에어팟 4 노캔 버전 직구로 구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개봉기 포함해가지고 지금 3일 정도 써보고 있거든요. 그 첫인상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에어팟 4 노캔 버전 나눔도 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에어팟 4 노캔 버전을 직구로 구해가지고 지금 리뷰를 준비하고 있다, 나눔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나눔에 대한 비용을 좀 제가 충당하는데 도움을 준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짧게나마 은혜를 갚아야겠죠. 에어팟 4 요거 제대로 쓰려면 꼭 필요한 게 아이폰이죠. 특히 이제 올해 기변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폰 16 시리즈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어울리는 아이디어 괜찮은 케이스, 애플워치까지 다 같이 쓰는 분들을 위한 충전기 알려드릴게요. 니케에서 나온 올인원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투과율 좋은 투명 케이스인데요, 네이밍을 보면 뭐가 여러가지가 다 들어갔구나 싶죠. 케이스에 카드 수납 가능하고요, 맥세이프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게 신박한 게 단순히 이 부분이 에어범퍼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살짝 제끼면 후크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디 걸어서 쓸 수도 있고요, 스탠드처럼 사용하는 것도 됩니다. 저는 카드 한 장 수납되는 모델로서 봤는데 일반 플라스틱 카드나 메탈 카드 다 수납이나 빼서 쓰고 하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카드를 넣은 상태로도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기준에서 카드를 빼지 않고도 바로 교통카드 활용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카드를 넣은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니케 말로는 니케 충전기에서만 된다고 하던데, 제가 가진 치투 인증을 받은 충전기에서 해보니까 이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인원 충전기.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녀석이죠. 알루미늄 소재에 접고 펼치면서 쓸 수 있는 디자인이 꽤 독특해가지고 제가 이거 휴대하면서 쓰기 괜찮은 것 같다 했었던 바로 그겁니다.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 이때 최대 22W까지 출력을 지원합니다. 다만 치투 등을 지원하지 않아서 아이폰 단독 충전 시에는 7.5W 수준인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3단 폴딩이 되는 디자인이랑 130g 남짓한 무게, 여기서 오는 휴대성, 과열, 과전류, 과전압 방지 같은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는 점, KC 인증 같은 거를 통해서 안정성 기준도 통과한 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은 충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에어팟 4 노캔 모델 패키지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 어라? 이거 많이 작아졌네? 에어팟 3 패키지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작아진 게 보이죠? 패키지 구성에서 살짝 차이가 있더라고요. 에어팟 케이스랑 설명서 종이 쪼가리 그런 것들 보이는데 요게 전부입니다. 에어팟 3는 본체 밑으로 케이블도 있었는데 에어팟 4는 없어요. 또 이렇게 원가 절감 들어가는 거죠. 충전 케이스 사이즈도 3세대랑 비교하면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줄인 거는 반가운 포인트다. 참고로 무게도 줄었습니다. 에어팟 3 맥세이프 모델 대비해가지고 3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 겉면에서 보면 버튼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달라졌습니다. 차이가 꽤 있어요. 오히려 말끔해져서 저는 좀 많이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3세대는 LED가 나오는 위치가 딱 보이잖아요. 이게 LED가 불이 안 들어와도 나 여기 LED 하면서 이게 내가 여기 있네 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에어팟 4는 그냥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충전하거나 뚜껑을 열면 바로 보여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부분, 이런 처리가 왜 이렇게 저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나의 찾기를 위한 스피커가 추가됐고요. 뒤쪽으로 보면 예전에는 페어링 버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페어링은 자동으로 잘 되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화도 원래 그 버튼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어찌하나 하면서 제가 또 살펴봤단 말이죠. 애플에서 설명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에어팟 4는 초기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 노캔 버전은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닛, 이것도 에어팟 3랑 비교하면 꽤 다이어트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거 에어팟 4 딱 보자마자 야, 정말 많이 슬림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헤드 부분이랄까 이게 슬림해지고 했는데, 노캔도 그렇지만 착용감이 괜찮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딱 해보면 착용감 자체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유닛이 얹어지는 귓구멍이랄까? 이게 좀 큰 편이
편이라 웬만한 이어폰을 쓰는 데는 저는 불편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보여드리기도 했죠. 테스트하는 것도 막 보여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보다는 3의 그 두께감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이 에어팟 4가 그렇다고 귀에서 막 쑥쑥 빠지거나 여기서 막 헐렁헐렁 돌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착용했을 때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얹어지듯이 이렇게 뭐 귀에 압박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신체 기관이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왼쪽은 밀착감이 항상 좋고, 그런데 이 오른쪽이, 그러니까 왼쪽 대비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걸쳐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노캔이 되는 버전이잖아요. 이게 딱 밀착이 안 되고 했을 때 그 좌우 편차랄까 그런 게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어쨌든 평소에 이제 내가 커널형은 뭔가 압박감도 심하고 내부에서 이 뭐랄까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거북하다, 그래서 착용하는 게 불편했다 하는 분들은 이거 에어팟 4 오픈형이고 해가지고 충분히 편하게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요 녀석 음원을 들어봤을 때는 어땠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오픈형이라서 더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중저음이 꽤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음악을 들을 때 재미는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높아졌더라고요. 고음도 명료하고, 음질은 뭐 오픈형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보면 알지. 오픈형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굳이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음질 괜찮다, 음악 듣는 재미가 있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뭐랄까 이제 예전에 비하면 좀 자극적인 맛이랄까?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음색이나 그런 거는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이제 중저음이 강해졌다 했을 때 에어팟 프로 2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픈형과 커널형 차이도 있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기본적인 결이랄까 그거는 좀 비슷합니다, 둘이. 근데 이게 음역대별로 뭐랄까 좀 소리가 명확하게 분리돼서 들리는 거라든지 그런 뭐 복합적인 퀄리티는 확실히 에어팟 프로 2가 그래도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악기라든지 소리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간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에어팟 4가 조금 더 뭐랄까 좀 뭉쳐진 느낌이랄까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4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형이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들을 때 좀 귀 밖으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노캔, 이거 기대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픈형이라는 걸 감안하면 노캔 성능 자체는 제법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어팟 프로 2 수준의 노캔을 기대하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뭐 많이 양보하면 프로 대비 한 80% 정도 수준? 다만 커널형은 아무래도 귀 깊숙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먹먹함도 그렇고 이질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에어팟 4가 노캔 수준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편안함은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참고로 에어팟 4 노캔은 음악을 안 듣고 있는 상황 기준에서 뭐 기계 소리라든지 자동차 소리, 지금도 여기 뭐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는 잘 걸러줍니다. 근데 고음역대라든지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커널형하고 벌써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써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거는 주변음 허용 모드. 이거는 조금 과장 보태면 진짜 실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소리가 들어옵니다. 다음은 통화 품질. 이거는 그냥 테스트 결과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오렉스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에어팟 4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뭐 조용하다고 해도 완전 조용하진 않고 어느 정도의 일상 소음은 있는데, 요게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주 차카타파하. 자, 이번에는 에어팟 4 카페 소음 속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로 카페 소음 최대 볼륨으로 켜놓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카페 소음보다는 훨씬 큰 소음인데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주 차카타파하. 그러면 에어팟 4 써보면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냐? 지금 이거 배터리를 제가 실제로 막 수치를 재가면서 해본 건 아니라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에 따라서는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볼륨 조절. 에어팟 프로 2는 이제 귀에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지고 올리면 음량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격.
뭐 애플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예전하고 고만고만하니까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경쟁작이랄까? 그런 것들하고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됐습니다. 자, 요렇게 에어팟4 노캔 모델 살펴봤습니다. 착용감, 노캔 성능, 사운드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나온 제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애플 하반기 신제품 중에는 이게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에어팟4 요 노캔 버전은 2대 나눔하려고 합니다. 당첨자분들한테는 한국에서 출시되는 걸로 그때그때 주문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긴 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컬러 하나 보고 산 후구가 여기 있다.